안녕하세요. 진우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약은 의료에서는 치료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치료에는 뭐 수술 치료도 있고 뭐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아무래도 약으로 인한 치료가 의료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은 투여 경로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먹는 약이죠. 그래서 먹는 약은 이렇게 캡슐에, 대부분 항생제들이 이렇게 캡슐에 담겨 있는데, 이 캡슐에 담겨 있는 약들이 있고요. 많이 보셨죠? 마이신이라고 흔히 부르는 약들. 그리고 많은 소염제들도 이게 동그란 알약으로 된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뭐 소염제들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약들이 이렇게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알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약들은 좀 항생제 종류들이 위장에서 많이 파괴가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장에서 파괴가 되지 않도록 이 캡슐로 보호돼서 약을 이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뭐 또는 이렇게 쓴 약들도 있고요. 쓴 약들도 이렇게 캡슐에 담아져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당의정이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에 쓰기 때문에 이제 설탕 같은 이제 단 것으로 이렇게 겉에 코팅을 한 그런 약들도 있는데 설탕 당자를 써서 당의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먹는 약들이 있는가 하면 몇 가지 종류의 또 주사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사약은 이제 앰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바이알이라는 게 있는데, 앰플이라는 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유리 관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주사기로 내용물을 뽑아서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 주사로 쓰는 약은 없고요. 피하 주사가 있고 피하에다 넣는, 그 다음에 근육에다 넣는 주사, 그 다음에 정맥에다 넣는 주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앰플 종류, 이거는 겐타마이신이라고 해서 항생제 주사예요.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많은 외과에서 수술 후나 여러 가지 처치 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 제가 간단히 마취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요. 아네폴, 포폴이라고 하는 약, 이것도 앰플입니다. 하얗게 생겼죠. 그래서 우유주사라고도 부르는데 수면 마취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끝을 부러뜨려서 안에 내용물을 주사기로 뽑은 다음에 정맥 주사로 쓰는 약입니다. 이거는 근육 주사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앰플이고, 이제 바이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항생제들이나 좀 고가 약들, 특수약들은 이렇게 특수 용기에 담겨 있는데, 바이알이 병이에요. 조그마한 병에 이렇게 담아서 용액을 희석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생리식염수가 들어있고요. 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리식염수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가루약,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루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믹스해가지고 주사기로 뽑아서 정맥 주사나 근육 주사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주사약이랑 아까 먹는 약하고 외에 또 있는 약들은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연고,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데 피부에 바른다거나 또는 이제 뿌리는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질정입니다. 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질정 말고 항문에다 넣는 약, 좌약도 있는데, 이 질정은 질에다 넣는 약으로 오직 여성에게서만 쓰이는 약이죠.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나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여성에서만 사용하는 투여 경로인 약은 질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정도 보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보면은 뭐 이게 다 질정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전체 질정 중에 그 일부일 뿐인데요. 많이 쓰이는 것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씩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쓰는 질정도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정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질염의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약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ONG 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은 클로트리마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뭐 세균 잡균 질염이라고는 세균 감염 때 쓰이는 약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에 카네스텐이라고 하는 약인데, 카네스텐 이 약도
두께 질에다 이렇게 넣는 약인데요. 넣기 쉽도록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곰팡이균 같은 데 특히 많이 잘 듣는 약이에요. 카네스텐 질정. 세균 감염 때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런 질정들은 보통은 병원에 와서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치료하면서 질환에다 넣어서 치료를 하는 약이고요. 매일 나와서 치료를 뭐 여러 날에 걸쳐서 받기가 번거롭다 보니까 카네스텐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만 넣으면 되는 약, 일주일에 한 번만 넣는 약인데 생긴 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함량이 높아서 이 약은 한 번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카네스텐 원이라고 하는데 역시 곰팡이균, 일반 세균 감염 때 잘 듣는 질정이고요.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질염은 치료를 위해서, 질염을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질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가 갖다 놓은 것 말고도. 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베타딘 질정이라고 해서, 그 혹시 탄환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탄환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환에다 넣어서 쓰는 약이고, 이 베타딘 질정은 시노베타딘 질정인데요. 거의 모든 종류의 감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소독약이에요. 이 베타딘이라는 약이. 그 포비돈이라고 해서 이게 피부에 바르는 약 있잖아요. 소독약. 그 성분이에요. 이오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질염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수술 전후, 부인과 수술 전후에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질정은 이렇게 질염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계통의 질정이 있습니다. 유산이 될 때 유산 방지제로 쓰는 그 프로게스테론 질정이 있는데요. 유트로게스탄이라고 해서 질에 넣는 호르몬제 질정, 프로게스테론 질정도 있고요. 또 폐경이 된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질에 관련해서 오는 증상들, 질에 분비물이 부족해서 오는 질 건조감, 통증, 뭐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그 호르몬 질정이 있어요. 프레마린 질정이라든가 뭐 콜맥스 질정이라든가 몇 가지 호르몬 계통의 질정이 있는데, 저희는 뭐 폐경인 분들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약은 질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질정이 알부칠 질정이라고 해서 성분이 다 달라요. 아까 오엔진이 뭐 카네스테닌이 이런 거는 전부 클로트리마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부칠 질정이라고 하는 건 생긴 거는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모양이 달라요. 이 오엔진 질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은 회색이고요. 왜 알부칠이라고 해서 이게 구내염 같은 거 있을 때 용액을 바르려면 굉장히 따가운데 그 성분이에요. 그걸 질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 가지 질염 때 효과가 역시 있지만 이거는 조직 자체, 염증이 있는 감염 조직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프고 그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리 치료 뒤라든가 또는 전기 치료 후에라든가 자궁 경부 미란증이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가끔 쓰입니다. 저희는 질정 대신에 용액을 주로 쓰기 때문에 질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액을 바르는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질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질의 염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호르몬제 질정의 경우에는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질염의 증상이 있을 때 약국에서 이제 사서 자의적으로 사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카네스텐 질정 같은 건 특히 뭐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질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염증의 종류마다 좀 더 잘 듣는 약들이 따로 있고, 또 함부로 막 사용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내성이 돼서 오히려 질염을 만성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정의 사용은 치료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진단을 먼저 하고,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진단을 적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일 수도 있고 처치일 수도 있고 경과관찰일 수도 있는데요. 질정은 이제 그런 약물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 사전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예후를 살펴보는, 이게 치료에 있어서의 과정인데, 진단 과정이 생략된 채로 본인이 그냥 분비물의 그 양상이라든가 인터넷상에 본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하다 보면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질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 뭐 카네스텐 질종이나 뭐 오엔지 질종, 세나서트 질종 등 클로트리마졸 계통의 질염 치료제 질종은 뭐 사용을 했다고 해서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정 불편하면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는 즈네베타딘 질종하고 호르몬 질종입니다. 즈네베타딘 질종은 요오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분들은 절대 금기예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그리고 이거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즈네베타딘 질종은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호르몬 질종은 여기는 없지만 역시 호르몬제가 포함이 되는 질종은 임신 중에는 함부로 이제 조심해서 뭐 유산기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기에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제 질종도 뭐 함부로 본인들이 사서 막 넣게 되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뭐 사용해봐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뭐 질정을 뭐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 2개를 넣는다거나 또는 뭐 아침에 넣고 저녁 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넣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치료가 그 균에 적절한 약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질염의 진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내진을 하고 질 분비물을 이용해서 뭐 냉검사나 균검사 또는 성병균이 의심스러울 때는 성병균 검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열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조직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저 질에 있는 분비물을 조금 채취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검사입니다. 비용도 뭐 성병균 검사는 보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좀 들긴 하지만 냉검사나 균검사의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간편한 검사니까 검사를 반드시 하고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병원에 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시간을 내서 오기도 번거로운 점도 있고, 특히 산부인과는 이제 내진을 해야만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불편한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건 초기에 진단을 잘 해서 치료를 하면 쉽게 치료가 될 것을, 만성이 돼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말 불편할 때는 뭐 본인들이 약을 사서 여기서 넣어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먼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질종 중에 뭐 대충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종은 아무래도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 이제 다른 약들은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을 사서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질종은 사와서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냥 바로 처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약국을 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습니다. 질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질의 염증의 종류도 많고 질종의 종류도 깊숙이 들어가자면 한이 없는데, 오늘은 간단히 질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약들이 있구나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 질종이든 질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염, 여자애들에서만 쓰이는 약이다. 그리고 잘 사용하면 질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는 점. 피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도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요도로는 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러나 질에는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질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질정을 넣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여성들의 질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질염의 치료에 상당히 이 질정이 도움이 된다는 점 감안해서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